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교재 3부가 되겠습니다. 금리 선물 옵션,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금리 선물 옵션은요, 그 앞에 그 주식 관련 선물 옵션 공부했죠? 그거 다음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제 강사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워해요. 1과목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게 금리 파트인데, 이게 이제 그 개념 잡기가 이제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대신 이게 이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2과목, 3과목에도 이제 금리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자,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중요한 내용,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룰지 먼저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금리 선물 옵션은 이제 뭘 거래하는 거냐면요. 이제 기초 자산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금리, 그리고 이제 금리 상품이 채권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하고 채권을 사고 파는 선물 옵션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중에서 선도금리 이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미래금리인데요. 이 금리 선물은 이제 미래금리를 사고 파는 거거든요. 선물이 이제 미래 가격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3월물 선물이다. 그럼 이제 3월이 만기 아닙니까? 그럼 그 만기 이전 금리를 매매하는 게 아니고 만기 이후 금리를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미래 금리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거하고 그다음 이제 수익률 곡선 자 이런 걸 다룰 거고요. 또 이제 기초 자산이 이제 채권도 있어요. 금리도 있고 이제 채권 사실은 이게 이제 먼저 나온 건데 채권은 이제 그 두레이션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금리에서 이 두 부분 그다음 이제 채권은 두레이션 이렇게 이제 그 기초 개념부터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선물 부분에서는 이제 이 금리 선물은 이제 누가 이용하겠어요? 이제 금리 리스크를 관리할 때 이용하는 거니까 자금 차입자나 자금 운용자 또는 이제 채권 운용자들이 이제 금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용하는데 먼저 이제 이게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이 금리 선물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금리 요거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채권하고는 동일 방향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여러분 주가 선물 같은 경우는 포지션 잡는 게 쉽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하고 떨어질 때는 매도하고 그렇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잡으면 되는데 이 금리 선물은 반대로 잡아야 돼요. 이제 금리 방향을 보고 이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도를 잡아야 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선물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요. 금리 선물 어떤 거든지 선물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채권도 떨어지죠? 채권도 떨어지고 현물 채권 떨어지고 선물 떨어지니까 금리 올라갈 때는 여러분 이제 채권은 팔아야 되잖아요. 선물도 어떤 거든지 금리 선물은 다 매도를 해야 돼요. 그게 투기 목적이든 해지 목적이든 이렇게 이제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금리하고 채권하고 이제 같은 방향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금리 선물에 우리가 이제 종류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그 유로 달러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로 달러 선물, 또 T본드 선물, 이건 이제 미국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KTB, 이제 이게 국채 선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거래 조건, 표준화해 놓은 이제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고, 특히 이 T본드에서 이제 잘 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그 매도자 옵션이라 그래가지고요. 매수자가 아니고 T본드 선물은 이제 매도자한테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권한을 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 다음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국채 선물은 어떤 이제 표준화 조건을 갖고 거래되냐 이런 것들 좀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자, 이제 금리 선물의 이제 거래 유형 보면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 관련 선물에서 다룬 것처럼 이제 차익거래, 교재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차익거래는 이제 불균형이 생겼을 때 하는 거죠.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이론 가격하고 이제 시장 가격을 비교해서 이제 일치가 안 되면, 요걸 이용해서 이제 그 매수, 매도 차익거래 하는 거죠. 그 개념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 거래. 이게 금리 방향에 따라서 이제 투자라는 거예요. 이제 방향성 거래는 크게 이제 강세 전략하고 약세 전략이 있는데 이 강세 전략은 금리가 떨어지는 걸 예상할 때 하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이 강세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강세 전략, 또 이제 약세 전략.
이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시장이 이제 약세가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장기채가 좋냐, 단기채가 좋냐, 이제 선물을 사는 거냐, 파는 거냐. 이건 뭐 아주 잘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지 거래, 기본적인 거죠. 해지. 이제 금리 리스크 관리할 때 이용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매수 해지 또는 매도 해지.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 매수 매도 해지라는 것은 이거 뭐예요? 선물을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금리 선물을. 그러면 이 매수 해지는 무슨 위험에 대비할 때냐면, 금리가 하락하는 게 위험이다. 그리고 금리 떨어지면 금리 선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매수 해지를 하는 거고요. 금리 상승이 위험이다. 그러면 이제 매도 해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써가면서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리 선물 해지 할 때 이제 독특한 게 있습니다. 스트립 해지라는 말이 있고 스택 해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납니다. 이게 어떻게 해지하는 거고 이건 또 차이점이 뭐냐 또 본 강의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면 이제 스프레드 거래. 이 금리 선물은 스프레드 거래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스프레드 거래는 뭐예요? 두 개의 선물을 뽑아서 매수 매도하는 거죠. 작은 이익, 작은 손실, 좀 이제 보수적인 투자인데, 그럼 이제 두 개의 선물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세 가지 거래가 있어요. 결제월이 다른 거 있죠. 근월물, 원월물. 이걸 갖고 이제 스프레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종류가 다른데, 이제 미국에 NOB 스프레드 거래가 있어요. 이게 이제 T노트 선물, T본드 선물을 매수 매도하는 거예요. T노트는 이제 중기 선물이고요. T본드가 이제 장기 선물인데,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금리에 따라서 뭘 사고 뭘 팔 거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수익률 곡선 기울기, 요걸 이용해서 이제 단기 선물하고 장기 선물이 있을 때 뭘 사고 뭘 팔 거냐. 스프레드는 항상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 이제 늘 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난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날지, 이게 날지, 이게 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파생상품은 항상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해해야 되겠다. 그러면, 개념이 잡힌단 말이에요. 안 외워도 저절로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이라고 해볼까요? 이제 금리 선물은 뭐 이 정도 내용이 핵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옵션. 자, 콜 옵션, 풋 옵션 이런 게 있는데, 크게 이제 장래 옵션하고요. 참고로 여러분, 금리 선물은 우리나라 이제 국채 선물이라는 게 거래가 되는데요. 3년물, 5년물, 10년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거래가 되는데, 이 금리 옵션은 거래소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미국 거 공부하는 건데, 일단 이제 장래 옵션은 콜이 있고 이제 풋이 있을 거 아닙니까? 콜 옵션을 살 거냐, 풋 옵션을 살 거냐.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콜은 올라갈 때 좋은 거니까, 기초자산이 상승할 때 좋으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사는 거냐? 아니에요. 금리가 떨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할 때는 콜을 사고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예상할 때는 이제 풋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개념이 안 잡히면. 항상 반대. 금리가 하락하면 콜을 산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보면 풋을 산다. 그리고 이제 장외 이제 옵션이 또 있습니다. 장외 옵션이 캡이라는 게 있고요. 플로우가 있고 칼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외에서 금리를 사고 파는 이제 장외 옵션인데요. 이 캡은 이제 꼭대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거고요. 플로우는 바닥이니까 말 그대로 떨어질 때 매수하는 거다. 그리고 칼라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매수 매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칼라는 얘와 얘를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하는 거다. 근데 이 칼라도 캡하고 같은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볼 때는 이제 칼라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핵심은 요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늘 시험에 한 문제 나는 게 뭐냐면 늘 나는 게 이제 금리 리스크를 이제 해지할 때 이게 결국은 이제 위험 관리를 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해지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이제 자금 차입자가 있고
운용자 이렇게 이제 나눠볼게요, 여러분. 자금 차입자, 조달을 원하는 자금 차입자의 리스크라는 건 뭐예요?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자금 운용자는 내 돈을 운영할 때 금리가 하락하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금리 하락이 위험이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지금까지 여기 이제 쭉 우리가 이제 다룬 것들 있죠? 그러면 금리 선물을 매수해야 되냐, 매도해야 되냐? 즉 매입했지, 매도했지. 그 다음에 콜을 매수해야 되냐, 풋을 매수해야 되냐, 캡을 매수해야 되냐, 플로우를 매수해야 되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해치 포지션 고르는 거 있죠? 케이스 2개밖에 없습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위험이. 이거는 뭐 늘 한 문제 출제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금리 선물 옵션이고요. 그 교재 분량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필요한 부분, 시험에 안 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제 건너뛰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부하시다가 어렵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과목, 3과목에 가면 그러면 어려워져요. 이 개념이 안 잡히면. 네, 그러면 이제 강의 때 뵐게요.